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이 설명회는 지난 1월 국악학원과 함께 진행했던 스펙과 면접에 묻은 것 두 번째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에 대한 설명회입니다. 당일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녹화 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녹화를 해서 유튜브 게시용으로 재녹화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스펙과 면접에 묻은 것 두 번째 설명회 시간이고요. 이 설명회는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요 대학들의 전형별로 어떠한 친구들이 무엇을 준비해서 합격을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제시문 면접이 실시되고 있는 서연고 같은 경우에 전형별 그런 면접 유형의 특징을 찾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 간단한 소개이고요. 위에 학력상 사회 관련 일화, 학원 관련 경력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서연고 서성한 주요 대학들을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그리고 특기자 전형으로 진학하는 친구들과 12년째 입시를 지금 담당을 해오고 있고요. 주로 컨설팅, 자기소개서, 면접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테마의 설명회를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설명회들은 뒤에서 좀 안내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라고 해서 연세대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전형이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전형적인 것인데 이 전형의 좀 연속성과 변화 측면, 특히 이제 타이트해진 내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합벌 패턴과 사례로 들어가서 내신이 중요하냐, 뭐 비교과가 우선이냐 항상 말씀들을 하시는데 역시 비교과의 중요성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면접 기출과 후기 분석을 넘어가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추천형이나 활동 우수형이나 국제형 모두 비슷한 형태의 면접을 보고 있지만 결국 시간이 문제라는 것, 그리고 당장 지금 지원해야 되는 고3 입장에서는 학과 양극화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실 것, 그리고 중장기 계획으로서는 교과 아닌 학종임을 좀 명심해 주시자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속성의 변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형 연속성과 변화를 살펴보는 이유는요. 우선 이 전형이 만약 그대로 간다면 이제 전년도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학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학교 1년 선배가 어떻게 됐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전형이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거고요. 만일에 전형의 변화가 있다면 혹은 크다면 전년도 결과는 보정해서 쓰거나 뭐 상황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살펴보시는 건데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와 23학년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추천형은 그대로 500명을 뽑고요. 오늘 말씀드린 활동 우수형도 작년의 변화가 컸죠. 작년의 변화가 700명대에서 500명대로 한 30% 정도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변동이 컸었는데 그것과 다르게 이제 올해는 계속 500명대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전형도 뭐 국제형이나 논술이나 혹은 특기자도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고3들의 입장에서는 또 올해 지원자 입장에서는 1년 전의 데이터베이스를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집 인원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요 추천형이나 활동 우선에 비슷한 인원을 뽑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개별적인 학과로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 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슷하게 살펴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학과별로 뭐 미세한 인원의 증감은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 입결을 참고하실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전형의 좀 결과를 살펴보죠. 오늘 이제 저희가 보게 되는 건 어쨌든 학생부 종합 전형의 활동 우수 전형이고요. 요거 지금 보시는 거는 정식 요강은 아닙니다. 확정된 요강은 아니고 작년 3월에 나와 있는 일단 계획안을 갖고 보는 거고요. 확정적인 안은 이제 올 3월 말 4월 초 정도에 나오겠죠. 자, 먼저 보시면 지원 자격으로 가서 뭐 이제 졸업 예정자 또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졸업을 이미 한 사람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N수행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1단계에선 서류 100%, 2단계에서 면접이 40% 반영된다는 것. 그리고 여기 국제형은 영어 지심을 취재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활동 우수형은 기본적으로 지심은 기반 면접으로 이제 영어거나 뭐 이런 게 나오지 않고요. 이제 이 부분도 질문 많이 하시는데 서울대를 제외하고요. 다른 학교들은 지원 학과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즉 학과에 관계없이 동일한 문제를 풀고요.
다만 이 연세대 활동 우수형은 21학년도부터 이제 인문계 문제와 자연계 문제는 분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문제를 풀었거든요. 뭐 이과문과 상관없이. 근데 21학년도부터는 다른 문제를 풀게 됐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오히려 같은 문제를 풀었던 게 좀 이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갈라진 게 이제 좀 더 그냥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이제 작년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활동 우수형은 인문사회에서 두 과목 합 이내인데 국어나 수학 중에 이제 그 한 개 과목이 포함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다른 과목 하나를 이제 1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그 중에 하나 어쨌든 3등급 안에 들어와야 가능한 거겠죠. 인문사회 같은 경우는. 요. 근데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제형에서는 영어 1등급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 뭐 활동 우수형은 사실 두 개 합 4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서류에서는 뭐 여기 이제 추천서는 사라졌고요. 자기소개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풀 패턴 가겠습니다. 우선 요거는 21학년도 결과입니다. 21학년도 결과이기 때문에 22학년도 결과는 이제 아마 올해 입학 설명회 자료가 공개돼야 나오겠죠. 한 5월쯤에 공개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예상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보다는 타이트해졌을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활동 후 전형 같은 경우 인원이 한 30%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을 일반적으로 할 때는 정원이 줄면 당연히 내신이 올라가고요. 반면에 이제 수능 최저가 생기면 내신이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는데 사실 2합 4라는 최저는 그렇게 내신을 떨어뜨릴 만큼의 최저는 아니었기 때문에 내신은 이것보다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 보시는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좀 보시면 뭐 지원자가 있고요. 최초 합격자가 있고 이제 등록자라는 건 지금 추가 합격이 반영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고 그럼 평균이 예를 들어 뭐 가장 넓은 걸로 보죠. 이쪽에 등록 이제 추합까지 봤을 때 평균이 2.86이고 표준 편차가 1.3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보면 한 3.98까지 전체의 95%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뭐 우리 학생 내신이 3등급이니까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고등학교별로 내신이 다르게 산정되는 면이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만으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시기별 수시 정시 비교해 놓은 건데 이거 자체는 그렇게 유의미한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라고 가지고 왔고요. 위치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전형별 내신은 조금 한번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활동 우수형 들어오니까 뭐 일단 총합격자로 보죠. 그럼 2.03이나 0.8이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그럼 2.85 안에만 들어오겠네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상대적인 분포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활동 우수형은 어쨌든 인문에서 2.85까지 벌어졌는데 면접형을 보시면 2.03이죠. 그러니까 면접형이 교과 전형인 만큼 내신이 더 좋아야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고 아니 당연히 Z점수라는 것이 이게 반영되는 내신이기 때문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조금의 변수는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내신이 한 1.345 정도 안에서 보통 인문계는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자연계고요. 자연계는 더 좁죠. 1.86 정도로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은 3.4 정도 되겠죠. 뭐 논술은 사실상 내신이 큰 의미는 없고요. 국제는 아마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오늘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작년에 보여드렸던 표였는데요. 그러니까 요 추세는 17, 18, 19 제가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19, 20년도에는 상대적으로 활동우수 정원이 좀 많았어요.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요 이제 제가 1, 2, 3, 4, 5등급 나누는 방법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어쨌든 서울대 뭐 이게 엄밀하게 오피셜한 기준은 아니지만 서울대를 수시에 30명 이상 보내는 20명 이상 보내는 10명 이상 보내는 어쨌든 요거에 따라 본인의 학교를 한번 레벨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이거 말고도 뭐 표준 편차도 봐야 되고 합니다만 그랬을 때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소위 서울대 경영이 결정이 연대 경영이 결정이 됐었다면 17, 18년에 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2학년도는 왼쪽 컷 정도로 타이트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정원이 줄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스펙과 면접 설명이니까요. 어떤 스펙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내신은 이제 소속 학교에 따라 달라지니까 다르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관련 과목들을 좀 보셔야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경영 경제라면 수학이라든가 경제 과목에 어쨌든 내신을 한 번 더 보게 될 거고요. 역시 관련 수상이 뭐가 있는지, 관련 동아리를 뭐를 했는지, 관련 탐구 활동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아직까지는 테스트를 한 친구들이 있긴 있죠. 물론 이제 이건 빠졌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전 같으면 이런 학생들 정도면 사실은 요 A그룹 학교에서 이 정도면 붙었거든요. 연대 경영 정도는. 그래서 이제 뭐 서울대는 이제 원하는 과를 그 뭐 약간 원하는 과를 못 쓸 수도 있지만 연고는 그래도 경영을 질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보시면 연대를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예를 가는 친구들이고요. 자, 요거는 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잠깐 보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행정학과입니다. 고려대 행정은 최근에 고려대 자전이 굉장히 급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이 자전보다는 조금 인기가 떨어져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한 중위권 학과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요. 연대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인기 학과이기 때문에 네, 여기를 너무 또 무난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쓰시면 원하는 결과 얻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공문과나 생활과학대학 쪽이고요. 역시 생활과학대학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비인기 학과인 신학과입니다. 자, 이과에서 시의의 물리, 사회환경 시스템 약학 쪽입니다. 자, 이제 면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면접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시문 면접을 실시하고 있고요. 제시문 면접이란 무엇인가 하면 먼저 제시문을 주고 일정 시간 준비를 시킨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이제 면접관에게 얘기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제시문 면접의 형태인데요. 이제 2021학년도와 22학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이런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녹화 면접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장 비대면 녹화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준비 시간 8분, 면접 시간 5분, 그러니까 정확히는 녹화 시간이겠죠. 녹화 시간 5분으로 실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쭉 뭐 공통적으로 나와 있지만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설명만 보셨던 것처럼 이제 그 한국어 제시문 면접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시문도 한국어고 답변도 한국어로 하는 거고 이제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국제형도 기본적으로 제시문만 영어가 섞여 있는 거고요. 영어 면접과 영어로 이제 영어 제시문 영어 면접을 해야 되는 것은 국제인재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시 면접도 있죠. 정시 면접도 있어서 뭐 오늘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의예과와 이제 국제학부 쪽에서는 정시에서도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면접 후기를 한번 가보죠. 자, 비교적 수월했던 게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 면접이다. 라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준비 시에 가장 힘들었던 학교가 또 연세대학교다.
이게 그럼 이 학생들이 뭔가 다른 문제를 풀었냐? 아닙니다. 같은 애 같은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이제 뭐 개인 차이가 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1학년도부터는 자연교육이 별도로 출제가 일단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자연계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결국 이제 뭐 스물화생 분야들의 이제 물화생지 분야들 각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걸 종합적으로 푸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문계가 됐든 자연계가 됐든 기본적으로 시간 싸움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 해석이 고정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8분이 주어졌는데 6분과 그래프 연결 2분은 이렇게 했었다. 8분의 짧은 준비 시간 때문에 답변을 정리하시기 빠듯했다. 그리고 인문계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여기 보시는 자연계 문제도 8분 동안 답변을 동안 여기 문항이 3개잖아요. 이걸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쨌든 표가 나온다. 자연계를 지금 분리되고 21년, 22년도에는 아직 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연세대학교는 전통적으로 표 문제가 나오죠. 노잼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도표 해석에 있어서 고생하는 친구들은 역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확인 면접 겸용 질문이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시문이 출시된 상태에서도 보통 문항이 2개인데 두 번째 문항 정도에서는 자신의 약간 퍼스널 스토리를 풀어놓아야 하는 식으로 연결되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를 보시면 뭐 그래프 1과 1의 비교를 추론 내용이 뭐고 이러한 결과를 실제 활동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겠느냐. 이게 봉사활동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럼 이 학생들도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봉사활동 경험을 끌어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사회과학적 인과관계를 많이 물어보는데요. 인과관계란 뭐냐면 원인과 결과죠. 자, 그러면 인구가 증가인데 원인이 뭐냐? 차이가 발생했는데 원인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따지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논제 도치형, 뭐 최근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한 3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고요. 보통은 제시문 내용을 분석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2번인데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일단 본인 얘기 뭔가 좀 파생되는 얘기를 먼저 하고 제시문 관련 내용 2번에 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요 주어진 순서를 풀다 보면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러면 여기서 조금 센스를 가지고 2번 문제를 먼저 풀고 제시문 내용을 풀어놓고 그것의 연장해서 1번을 풀어가는 약간 감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좀 면접 문제들 살펴보셨고요. 그럼 일단 이번에는 이제 고3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거. 학과 간 양극화 양상을 좀 대비하자는 말씀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신은 다 갖춰져 있다고 보고 비교과에 약간 적합성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추진해야 된다는 게 조금 고민하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내신도 타이트해졌지만 이쪽에 그럼 결국 비슷한 내신대에서 빡빡하게 나가는 내신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신의 우위를 갖기보다는 비교과를 얼마나 갖추느냐. 그리고 이제 내신이 더 좋은 친구들은 아예 교과 전형으로 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비교과가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분화가 예상이 된다.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합 데이터를 보시는데 어디로 봐야 된다? 20년, 21년이 아니라 18년, 19년 걸 봐야 된다. 혹은 22년 거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원도 줄었고 추천과 분리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제 추합 노리는 지원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중위권 이하학과 같은 경우에 빠질 곳이 없는 거죠. 이 친구들이 서울대에 가서 붙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인기학과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비인기학과 쪽에서는 추합을 보고 쓰는 전형은 위험할 수 있다. 를 좀 포인트로 잡아서 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원율이라는 걸 말씀해 드리면 요건 21년 결과인데 이번에 보시는 방법은 뭐 입문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그 이제 여기까지 100명 100까지가 정원이고 그러면 70%가 더 붙었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전체는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는 이렇게 나오는데 학과별 편차가 좀 심하죠. 그래서 이거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충원 1차 충원, 2차 충원, 3차 충원에 대한 그런 인원수가 나와 있거든요. 이걸 한번 살펴보시고 충원이 발생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전형별로 보시면 그래도 어쨌든 학생부 종합 전형 요 친구들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을 같이 쓸 수도 있고 내신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 뭐 서울대 직윤을 쓴 친구들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 자체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다른 전형에 비해서 높지만 학과별 편차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뭐 대학생 비중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재학생 비중이 한 80% 정도. 그래서 이제 보통 재수생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뭐 국제형이라든가 이쪽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수능 최저라는 변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20년도 결과는 다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수생도 꽤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의 역량을 평가할 때 종합 내신, 아까 말씀드린 지원학과 관련된 과목들, 관련 비교과 활동, 관련 탐구, 관련 기타.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확실히 독서라는 항목이 있었고, 뭐 연고대 같은 경우는 학교 쪽에 이제 프로그램 쪽을 보는 측면이 사실 없지 않았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별 프로그램에 좀그 차가 생겼기 때문에 역시 독서 활동 쪽으로 이 부분을 좀 보강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자소서 나와 있고요. 올해 이제 마지막이죠, 고3 입장에서는. 자소서가 있는 거는 오히려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담이라기보다는. 표절 문제는 사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이게 10여 년째 입시를 치르면서 이제 표절로 뭔가 문제가 된 경우가 딱 한 번 있었는데요. 이게 그 유명 고전에서 한 대목을 인용을 했더니 이게 이제 표절이라고 떴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표절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표절을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닌데 표절을 너무 의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291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긴 역시 비교과 준비가 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연세대학교의 선호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전형별 타겟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내신이 굉장히 좋다. 그 보통은 저는 이제 보통 1.5, 혹은 이과까지 는 1.67 이내에 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안에 들어와 있다면 혹은 학교 따라 세트 점수에 따라 환산해 보시면 나오죠. 그게 괜찮다고 보시면 면접형을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비교과 준비는 필요가 없죠. 활동 우수형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내신 컷은 더 타이트한 느낌이 있지만 기본적인 전형은 서울대 일반 전형과 이제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에 갈 수 있을 만한 비교과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좀 준비가 필요하고요. 마지막 국제형은 이제 뭐 상대적으로 연대를 좀 확실히 안전하게 가고 싶다고 하거나 것처럼 이제 고대 뭐 계적이랑 학우랑 역시 같이 쓰는 전형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전형을 타겟팅을 하셔야 되고 이게 상대적으로 보통 어쨌든 활동 우수도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일반고에서 어쨌든 1점대가 들어와야 1점 그래도 팔고 뭐 예외적으로 한 2.0 정도가 들어와야 가기 때문에 자꾸 내신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경쟁자들이 서울대 일반 전형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정적인 합격을 위해서는 비교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요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활동 우수 영역이 가 있죠. 국제형도 여기 있습니다. 어쨌든 그 추천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은 뭐 내신을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정성 평가를 한다. 정량 평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숫자적으로 내신을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평가 방법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서 학업 역량 인성 뭐 이런 발전가성 그대로 보는데 전공 적합성보다 약간 계열 적합성으로 약간 넓어지는 측면이 있다. 요건이 변화된 게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내신에서 당연히 전 과목 반영입니다. 조금 특정 과목이 들어가느니 빠지느니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과목을 일단 보고요. 숫자로 나오는 거는 그 다음에 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한 번 더 체크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전달드릴 말씀들이었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주제로 설명회들이 거의 매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주제들로 진행이 되는데 이걸 학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네, 제일 왼쪽이죠. 요 성인기 매주 큐레이션 요 밴드에 들어오시면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설명회 그리고
뭐 지나간 영상, 또 관련 자료, 제 프로그램 안내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요 밴드에 좀 꼭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스펙과 면접 22학년도 설명회 중에 두 번째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